네, 재보선 참패 후에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분들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네, 오늘은 초선 의원으로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최고위원 후보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초선 의원이시지만 구청장을 2번 역임하셔서 네. 초선 같지 않은 느낌은 듭니다. 예. 먼저 최고위원 왜 도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네.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은 새로움이고요. 혁신의 결의를 아래로부터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왔고요. 준비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덜 돼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비어 있는 게 채우기가 좋잖아요. 예. 우리 초선 의원들과 손잡고 81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을 책임지고 바꾸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5명을 뽑는 선거 7명의 후보가 나오다 네. 보니 예상보다는 출마자가 조금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 지도부가 약간 갑자기 공백이 생기면서 전당대회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또 대통령 선거를 책임져야 될 굉장히 막중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될 지도부여서 아마도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뜨겁네요. 저희들은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예. 게 좀 저희들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정당도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정말 변화한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 국민들께 좀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예. 그러나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예. 사실 초선이 저 말고도 이제 김용민 의원도 계셔서 네. 저희들 둘이 어제도 사실은 유튜브 한 채널에서 이제 그런 결의를 다진 바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변화한다는 신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초선 2명이 다 지도부 입성함으로써 국민들께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니 해도 저는 이 간절한 이런 이제 변화의 요구가 우리 당내에 그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초선의 그런 돌풍을 통해서 정당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뭐 위계 질서도 있고 또 이제 이 다선의 어떤 무게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변화의 시기고 큰 폭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과감한 도전이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랑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대표 후보자들끼리도 계파가 있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후보님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친문으로 꼽히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당대표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친문 색채가 너무 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친문, 비문 혹은 뭐 강성당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공정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위 전통의 그런 민주당입니다. 네. 그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소관계에 따라서 혹은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그룹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다운 가치를 누가 잘 지키는가 그리고 정말 국민이 인정하는 혁신의 가치 이런 거를 어떤 그룹이 혹은 어떤 정치인이 훨씬 잘 실현하는가 이런 경쟁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당대표 세 분께서도 보니까 어제도 치열하게 토론하시던데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민주당이 회초리 맞은 정당으로서 정말 제대로 변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말뿐이 아닌 실천과 모범으로 그리고 솔선수범으로 답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게 출발이 돼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강성당원이란 표현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당내 일부 당원들의 일명 문자 폭탄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양성의 집합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민주당은 상당히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기도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잘 조화시키고 통합시켜내는 리더십이 결국 집권 여당 당정청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다양한 에너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양태가 있는데 네. 그걸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편가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뭐냐면 언론들 중에서도 요즘 언론개혁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정 정파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아주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 한쪽만 문자 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약간 편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다양성 속에서 상호를 존중하고 하려면 문화적으로 볼 때 뭐 욕설을 한다거나 예, 예. 비하를 한다거나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충분하게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성숙하게 의사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따르고 합해 나가는 네. 이런 이제 이 토론과 통합을 동시에 나가는 당의 리더십을 잘 이제 장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용광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전국 순회 연설도 잘 마치셨고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5월 1일까지 쭉 이어지는데 출마 선언 때도 그러셨고 순회 연설 때도 그러셨고 민주당스러움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이란 뭘까요? 민주당스러움이라는 것은 개혁의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이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치는 공정과 정의,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의 한반도와 같은 그런 우리 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런 서민과 중산층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누구와 친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민과 중산층 나라를 만드는 그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도 그 가치에 동의하는 혁신과 단결의 장으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단결하는 그런 이제 용광로가 돼야 된다. 이걸 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스러움이란 개혁이고 통합이고 단결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어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최고위원에 선출이 된다면 꼭 반드시 해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예, 최고위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막중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확보하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동시에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의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를 정비하고 혁신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그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거든요.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출발은 스스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말에 아마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투기꾼은 우리 당 민주당에 발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향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도 이제 이런 뭐 투기꾼, 성비위자를 포함한 부적격자들은 공직자로서의 민주당에서는 공천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으로부터 저는 혁신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만들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 확립을 통해서 예. 국민께 새로운 신뢰를 받는 그런 출발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이 시기에 민주당에서 나 김영배가 초선의 김영배가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가? 예, 초선은 새로움입니다.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기득권 속에 이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틀을 깨고 저희 초선들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혁신의 기운이 민주당에 가득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는 현장의 곳곳에 스며 있는 그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조정비서관도 지냈습니다. 성북구청장도 지냈습니다. 정책통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을 진전시키겠습니다. 김영배와 함께 새로운 민주당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을지 5월 2일 결과를 같이 좋은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최고위원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